협의회를 대표해서 전명선 위원장님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또 안산 시민만 계신 분이 아니죠. 멀리서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세월호에 대한 선체라든가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으며 그거에 대한 교육 자료는 뭔지 흔적을 지워서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 그것을 통해서 안전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국민들과 또 그런 전문가들이 나서서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저 얘기보다 의원님 얘기 듣는 게 더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다시 한번 참석하신 분들이나 오늘 이런 안전사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우리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다음에 변화되는 사회에 대한 강연 집중해 주시고요.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드린다고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의 5번의 강의를 거치면서 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 부분을 경제에 대한 부분, 기억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 치유에 대한 부분, 사실 이렇게 4번의 강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어느 지역보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아마 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잘해 주실 분, 그 의미를 잘 새겨 주실 분, 그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표창원 의원님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그 일기예보가 오늘 뭐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추위일 거라고 해서 긴장했는데 안 그렇죠? 예, 너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인 것 같고요. 안전사회를 위한 정의가 그 제목인데요.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상식적이고 그냥 우리 사는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한 3월까지 뭐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서 모여서 촛불을 들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이게 나라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도대체 뭐냐? 국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만들고 엉망진창이냐, 이것이 가장 중심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같이 외쳤고, 그래서 한번 이 뭐가 나라냐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원래 국가가 있는 상태에서 인간 사회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고인돌이라든지 고대 유적들, 뭐 울산에 있는 저 암각화 퇴적물들 다 조사를 해보면 원래 인간이 살던 모습은 뭐 국가는커녕 사회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던 상태부터 인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인간은 원래 무한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였던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동굴에서, 그렇죠? 그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사냥하고, 그런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무한 자유의 대가는 또 뭐죠? 위험입니다.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이웃 동굴에 있는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내 머리를 돌도끼로 때리고, 어제 내가 사냥해와서 몰래 꼽을 쳐놨던 토끼를 훔쳐가고, 불안한 세상이었던 거죠. 혹은 늑대, 사자, 하이에나들이 우리 아기를 노리고 잡아가서 먹고, 그런 세상이었죠. 너무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동물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보다 진화 단계가 빠르고 뇌가 발달한 인간은 혼자서 무한 자유 누리는 거 별 의미 없다. 너무 위험하니까.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방어하고 밤에 좀 편히 자고 대신 누군가가 지켜주고 이렇게 시작된 것이 사회이고 마을이고 부족이고 그 안에서 뭐 이런저런 관계도 생기고 계급도 생기고 국가가 되었죠. 그럼 국가 형성의 가장 핵심은 안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뭐하러 내가 남한테 굽실거리고 뭐하러 내가 세금 내고 내 자유를 희생하고 헌납하겠습니까 인간이. 오직 안전이라는 담보와 대가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국가, 나라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심 핵심에는 안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감싸고 보호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발생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점진적으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해하면 돼요. 박근혜 정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4.16 참사 발생했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7시간 동안 가서 잤는지 뭐 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 그냥 내세우면 되죠. 알려주면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도의 참사인 줄을 몰랐고 잘 되는 줄 알았고 제가 사실 챙기지 못했습니다. 감출 필요 뭐가 있어요. 왜 기무사 사찰을 시키고 왜 경찰로 하여금 가족들을 따라다니게 만들고 그게 경찰과 기무사 할 일입니까? 국가정보원이 할 일입니까? 국가 전체를 이상하게 운영하다가 결국 자신들도 좀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의 정의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4.16 참사 발생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엄청난 가짜뉴스 혹은 논리적 선동이 행해졌습니다. 가족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우리 세월호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불순분자들이다. 그들이 세월호 가족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라고 선동을 하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뭐 가족분들 중에 누가 어떤 당 소속이었다.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가족의 죽음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크게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국가의 경제도 어려워지고 사회가 힘들어지고 그 피해자가 아닌 다른 분들의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교육도 어려워진다. 안산 지역 역시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해성 주장과 정치적 선동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듯이 그렇게 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감추고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게 된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진실 규명 제대로 못하게 되고 책임자 처벌 제대로 못하게 되고 여기서 그냥 말고 물러나 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구멍 나 있고 언제든 또 터질 수 있는 여지를 감춰버리는 거죠. 고향에서 발생했던 온수관 사고, 아무런 잘못 없는 자녀분들과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또 사회봉사도 하시면서 구두수선을 하시면서 살아오시던 분이 갑자기 터져나온 온수관의 열기 속에 차량 내에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던, 이거 그냥 저도 이게 무슨 사고인지 몰랐어요. 워낙 세상에 많은 일들이 생기고 단신으로 처리되고 말았더라면 그냥 그러고 말았겠죠? 그런데 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국가의 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지역 난방공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럼 여기만 그런가? 다른 곳은 다른 문제가 없나? 계속해서 들추고 찾아보고 알아봤더니 수십 군데에 유사한 낡은 온열관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이 부분 빨리 고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예외적인 사건으로 덮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면 다른 곳에 또 터집니다. KTX 솔로 문제 마찬가지인 거죠.
안전사고 문제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 또는 회사 이런 곳에서는 KT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인간의 방어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빨리 축소시켜야 돼. 이거 빨리 마무리 짓고 큰일로 번지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축소시켜 넘어가야지. 그리고 나중에 한번 제대로 수습해보자. 만약에 두드러지지 않고 잘 넘어간다면 그 뒤에 수습이 가능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지난 일이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더 비용 들어가면서 그 문제 파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더 이상 덮고 감추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영향을, 충격을 다 지시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뭐 1년 반 넘어 2년째 접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대통령만 바뀌었지. 바뀐 게 뭐냐? 똑같다. 사고는 터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뭐 낙하산 인사 문제가 불거지고 피해자분들은 절규하시고 국가가 과연 제대로 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느냐? 책임자 처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국가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진 않다. 유사한 상황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계속 드러내야 한다. 드러낼 것이다. 만약에 그 중간에 누군가가 과거처럼 대통령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정부를 지킨다는 잘못된 목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를 감추려고 하고 진실규명에 방해를 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는 과거 박근혜 정권 때의 부역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지와 그런 자세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못된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비난해 주시고 혼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은 결코 그런 진실을 감추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책임 소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만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지와 다르게 현실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꼭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 이념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의 차이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건 바른미래당이건 민주평화당이건 정의당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그 당이 어떤 소속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2018년 대한민국 내년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 우리는 정말 다른 세상에 되어야 하고 그것이 안전사회, 안전과 관련된 정의이며 그러한 정의가 확립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특별한 피해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 길목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4.16 가족 여러분들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4.16 가족 여러분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 대책위 대표 허영주입니다. 예. 남동생 허재용은 작년 침몰했던 스텔라 데이지오 2등 항해사였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이 정말 저는 참 많이 위안이 됩니다. 1년 8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는 저희는 도대체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되고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매번 갈등 속에 사실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점진적인 노출 이런 부분도 정말 저 마음에 너무 가슴 깊이 와닿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왜 하필 내 동생이 사고를 당했고 왜 하필 내 부모님이 여전히 광화문 4.16 광장에서 이 추운 날 서명운동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피해 당사자가 이 개인이 너무 큰 이 해양계의 많은 유착관계의 그 벽 앞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계란으로 가르치기가 이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해양계의 그 많은 유착관계와 사건을 덮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 새벽에 저는 하나의 괴물 집단같이 보입니다, 사실. 근데 저희를 도와주신 어느 시민단체의 어느 분께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던 1년 전 조언을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괴물을 잡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1년 8개월 싸우다 보니 제 자신이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의원님께 이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물론 진실 규명 중요하고 안전사회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개선하고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고 근데 너무 험난한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개인, 피해 당사자가 변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나침판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스텔라 데이지호 피해 가족 여러분께 여러분 좀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좀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건 발생 직후에는 제가 좀 SNS 글도 좀 올리고 해시태그 걸어서 스텔라 데이지오를 잊지 맙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외교부에서 나서고 그래서 우리 공해군 전력도 투입하고 브라질에 협력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몇 건 좀 잘못된 뉴스였죠. 스텔라 데이지오 구명정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어떤 포착이 되었다 이러면서 꼭 구조될 것처럼 다 풀린 것 같은 그런 좀 긴장의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서 다른 이제 또 막 큰 사건들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스텔라 데이지오에 대한 관심을 좀 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혀 어떤 지원도 못 해드리고 말씀도 못 해드린 부분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괴물이 될 것 같은 느낌, 괴물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변화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가족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국회, 정치인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우리 세월호 참사 가족 여러분들 곁에 함께 해주셨던 그 힘이 이제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스텔라 데이지호 피해 가족 여러분들 곁에 저희가 있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괴물로 변하지 않게끔 해드려야 되거든요. 피해자 가족이 왜 괴물이 되어야 합니까? 안 되죠. 저희들이 그걸 계속 이야기를 끌어내주고 알려드리고 실제 현재 상황은 어떻고 무엇이 가능하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번에 그 윤창호법도 똑같은 거잖아요. 윤창호 가족분들께서 그 참담한 고통과 분노와 충격 때문에 괴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은 그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었고 우리 사회였고 거기에 같이 그 조응해줬던 언론이었고 또 국회였거든요. 그런데 스텔라 데이지호에게는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빨리 관심을 놓아버렸고 저부터 그랬고요.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더 관심 갖고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해드릴 수 있을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른 분께도 계속 요청을 드리고 그래서 꼭 그 가족분들이 괴물로 변하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같이 있어 드리도록 해야 될 거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지 가족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달리해야 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는 저희는 도대체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되고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왜 하필 내 동생이 사고를 당했고 왜 하필 내 부모님이 여전히 광화문 4.16 광장에서 이 추운 날 서명운동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피해 당사자가 이 개인이 너무 큰 이 해양계의 많은 유착관계의 그 벽 앞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계란으로 가르치기가 이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해양계의 그 많은 유착관계와 사건을 덮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 새벽에 저는 하나의 괴물 집단같이 보입니다. 사실 이런 개인, 피해 당사자가 변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나침판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침판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침판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